전쟁고만 끝냈으면 좋겠다. 주요 교역국 중 하나였던 이란도 미국 제재로 날아가고 서먹해졌는데 러시아 국민 호감도 1.2위가 한국 일 정도로 좋았는데 젠장. 굵직한 미래 먹거리 사업 협력도 준비 중이었는데 젠장. 대한민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보여준 의리 때문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신뢰합니다. 지금 푸틴 나이가 들어 죽을 것 같으니 다 같이 죽자는 시기인데 러시아인들은 대인배입니다. 결코 한국인이 보여준 정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국의 행동을 규탄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한 국가들에 대한 적반 하장격 비호국 가선정 정부령을 전격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가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데 이은 보복 조치였죠. 문제는 그간 러시아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의 비우호국 가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후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들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루블화 결제를 강제한다거나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되돌아간 기업들의 지분과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겠다는 엄포를 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이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선 미국의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던 일본은 현재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모든 지분을 러시아에게 몰수당하기 직전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일본의 주요 언론들에선 아무런 대비책조차 없이 그저 미국을 따라 러시아 제재의 최전선에 나섰던 자국 정부를 향해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1년 기준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의 무려 60%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을 정도로 일본은 러시아의 LNG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은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극심한 전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할린-2 공급마저 중단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전력 민영화라는 폐해로 인해 이미 엄청난 전기료 폭등의 여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선 향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실제로 지난 3일 일본 최대 해운사인 미쓰이 OSK의 하시모토 다케시 CEO는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다수의 주요 외신들을 통해 현재 일본은 러시아의 LNG를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충격적인 작심 발언을 쏟아내 현재 일본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시모토 사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만책이나 대비책조차 없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어 결국 원자력 발전 가동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본은 다시금 러시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현재도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 정부가 다급히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절전을 강요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전력 사용이 최대치에 다다를 7-8월에는 결국 러시아의 LNG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일본 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비단 하시모토 사장뿐만이 아닌 일본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주요 경제계에서도 잇따른 비판이 속출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기시다 총리는 다급히 러시아 정부를 향해 대화로 해결하자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매우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호국에 대한 매우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던 러시아 정부가 최근 한국에게 보이고 있는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크라이나와의 사태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다시금 현지에서 풀리기 시작했다는 외신들의 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얼마 전 삼성 스마트폰의 병행 수입을 전격 허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무려 40%가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해왔던 만큼 대체제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기준 애플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13%로 3위에 불과했을 정도였으니 러시아에서 한국 핸드폰의 위상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삼성은 순차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이러한 빈틈을 노린 중국 업체들이 삼성이 빠진 러시아 스마트폰의 왕좌를 노리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지난 5에서 6월에는 삼성의 철수로 선택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신규 판매량의 약 3분의 2가량이 중국 폰으로 대체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대서특필하며 드디어 중국 스마트폰이 한국을 뛰어넘어 러시아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 고품질 삼성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던 까다로운 러시아 소비충들은 어쩔 수 없이 싸구려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비참한 현실 앞에 정부를 향한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에 당혹감을 느낀 러시아 정부가 직접 지난 22일 병행 수입 관련 법안을 전격 통과시켜 중국을 대경 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타국을 거쳐 수입되는 것이기에 삼성이 공식적으로 AS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중국산 제품을 쓰느니 차라리 AS가 안 되는 병행 수입 삼성폰을 쓰는 것이 낫다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눈여겨봐야 할 점은 러시아 정부가 직접 승인한 이번 병행 수입 관련 허용이 동북아시아에서 같은 기후국으로 분류된 일본과 매우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안정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러시아의 점진적인 포석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비호국 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 같은 분석들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중공업과 러시아와의 극적인 쇠빙 원유 운반선 대금 타협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당초 서방 측의 초고강도 금융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매우 높았던 가운데 결국 쇠빙선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선사 소브콤포르트가 발주한 아프라막스급 쇠빙 원유 운반선 2척을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고강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인도에 매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러시아는 한국을 비호국가로 지정한 뒤 돌연 모든 대금 결제를 달러 대신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이에 가깝게 응하지 않자 당장 쇠빙선 보급이 시급한 러시아 측에서 삼성중공업과의 적극적인 타협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80억 5천만 달러 약 10조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물량은 50억 달러로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난 2019년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아틱 액화 천연가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처럼 다급히 대금을 지불하며 선박 수령에 나선 것은 한국산 쇠빙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러시아의 외교관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대금 지불에 관한 방법과 인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타스타스 통신에 따르면 당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 쇠빙선 항목에 한해서 금수 조치를 전격 해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LNG선을 비롯한 쇠빙선 관련한 품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것이며 대금 납부 역시 루블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토록 다른 비호국 기자들에게 대하는 극단적인 태도와 다르게 한국의 쇠빙선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려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정부가 수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던 북극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측의 초강경 경제 제재에도 현재 유럽과 일본을 향해 여전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모두 천연가스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해 만약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고갈이 된다면 러시아는 서방 측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러시아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천연가스 지대를 탐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북극 주변 지역 야말반도 인근과 기단반도 그곳에서 막대한 양의 새로운 천연가스 지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기쁜 마음에 막 삽을 퍼내려던 러시아는 이내 매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유난히도 두꺼운 빙하 지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유조 운반선으로는 두꺼운 빙하의 선체가 파손돼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이 지역에서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는 쇠빙선이 필요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모두 버텨내고 안전한 운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쇄빙선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쇄빙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안 설계는 물론이고 선박의 앞과 뒤, 양방향으로 쇄빙 작업이 가능한 독보적인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하 52도 이하의 극한 상황에서 두께 2m가 넘는 얼음층을 깨고 무사히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향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북극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의 쇄빙선이 꼭 필요한 것이죠.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앞에서도 끝까지 러시아의 우방을 자처한 중국에게 선박을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러시아의 선주들은 중국산 폰을 거부하며 삼성의 스마트폰 병행 수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집했던 수많은 러시아의 국민들과 똑같은 선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LNG 쇄빙선 같은 경우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자칫 중국에게 잘못 맡겼다가 선박이 북극해 한복판에서 멈추게 된다면 당장 한 척의 쇄빙선이라도 매우 소중한 상황인 러시아의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수많은 국가들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아이서라도 반드시 한국에게 LNG 운반선을 맡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게다가 일부 러시아 선주들이 장기화된 제재를 끝내 버티지 못하고 최근 LNG 운반선 몇 척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쇄빙선은 물론이고 LNG 선박의 수주를 반드시 한국에게 맡기기 위해 전 세계 선주들은 번호표를 뽑아가며 간절히 한국 조선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글로벌 조선의 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이미 국내 조선 3사는 도크는 무려 5년치 분량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에 납품하려고 미리 수입해 놓은 호판 등의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당시에 비해 대폭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의 물량이 취소가 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의 영향은 미비한 것을 넘어 오히려 이득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쇄빙선 건조 일정이 지연되는 러시아 측의 손해는 매우 극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의 선사들에선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게 루블화 결제가 아닌 제대로 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협력과 우회 루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역대급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든 또다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옛 속담처럼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기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손해가 막대하다. 일본처럼 미국의 총대를 메고 앞장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러시아는 안정화를 찾았고 오히려 이유와 미국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유도 슬금슬금 러시아의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는 모양새인 지금 시점에 우리와 상관도 없는 나토에 방문한 지금 대통령을 보며 외교가 뭔지 그 외교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대비 무대로 생각하는 게 한심스럽다. 우린 우리 이득을 위해 중립외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전면전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그저 자신의 이익 보수들의 한쪽에 치우친 외교로 경제만 더 어려워지는 게 짜증난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의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6.25 때나 그 이전 조선시대까지 올라가면 믿을 수 없는 나라이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이지 결코 이쁘서 해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원은 러시아가 풍부하지만 모든 기술 우위는 대한민국이고 우주 기술만 조금 떨어질 뿐이다. 사실 우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나도 유럽 애들 아무 상관없듯이 그러나 서방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할 제스처는 동참하되 우리의 이익은 챙겨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도 천연가스 거래하듯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만약 중국이라면 길을 쓰고 패스하겠지만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 다 물러서서 그만 끝내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여서요. 우크라이나가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국제정치는 냉정하지요. 우리가 우크에 그만큼 빚진 부분도 없고요. 오히려 일본 쪽과 친한 나라이고 미국이 뭐라든 러시아하고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점점 장기전에 풀어 빠지는 전쟁. 솔직히 의미 없는 침략을 할 러시아 옹호하고 싶지 않은. 게다가 러시아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포기하는 순간 천문학적 전쟁 배상금과 전범국 가타이틀이 평생 붙을 테니
필히 평생 붙을 테니 필히 평생